안녕하십니까, 연암국어학원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2019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학평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38번부터 42번까지 문제고요. 자, 경제 지문입니다. 당연히 경제 지문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가란, 자, 1번 문단 번호 들어갈게요. 자,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상품의 가격을 종합해서 평균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물가의 정의 나와 있습니다. 물가 변동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라고 얘기했죠. 자, 이 물가라는 것은 가격 종합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물가 변동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상품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물가가 오른다 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치화해야지 이해를 잘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경제와 철학 지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개념, 정의, 지문이라는 겁니다. 자, 조금 색깔이 다르게 형광펜을 칠해보겠습니다. 물가지수는 이러한 물가 변동을 알기 쉽게 지수한 경제지표를 일컫는다.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수란 기준되는 시점의 수치를 100으로 해서 비교 시점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자, 그러면 절대값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값이 아니고요. 기준이 되는 시점을 100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올라갔나 내려갔나라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어느 특정 시점의 물가지수가 115라면 이는 기준 시점보다 물가 수준이 15%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 본다면요. 만약에 기준 시점을 2019년도로 했어. 자, 그리고 현재는 지금 2020년입니다. 어떻게 지우지? 잠시만요. 현재는 2020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물가지수가 110이라고 해봐봐. 자, 기준 시점이 2019였죠. 자, 그러면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물가가 얼마 올랐다는 겁니까? 바로 10%가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가지수가 있으면 우리가 알기 쉬운 게 뭐겠어? 바로 변동이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자, 2번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물가지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해야 되지만, 자, 예, 맞아요. 모든 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자, 그렇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요즘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해서, 자, 구한대요. 여기서 무엇을 선정된 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대표 품목만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물가지수를 구한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물가지수라는 것은 구해줘야 돼. 그래야지 어느 정도 올랐는지 내려두는지 수치화해서 알 수가 있거든. 근데 모든 재화와 모든 서비스의 가격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대표로 선정된 품목만을 대상으로 가격을 조사한답니다. 이때 선정된 품목들의 가격 지수부터 구하게 되는데, 가격 지수라는 것은, 자, 아까 우리 되게 중요한 개념 뭐가 나왔죠? 바로 물가 지수라는 게 나왔어. 자, 한번 적어볼게요.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중요 단어 물가 지수. 자, 그럼 또 여기에 되게 또 중요한 또 단어 나오는 것 같아. 자, 바로 가격 지수가 나올 겁니다. 자, 가격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자, 정의니까 선생님이 색깔 다른 형광펜 하겠습니다. 가격지수란 기준이 되는 시점에서 개별 상품의 가격 변동을 지수로 나타내는 수치를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물가지수라는 것은 기준 시점부터 어느 정도 올랐나 내렸나. 자, 그러면 가격지수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시점부터 상품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었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물가지수와 가격지수의 공통점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거? 맞아. 변동을 이야기한다는 거. 자, 기억해놓고,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처럼 선정된 품목들의 개별 가격 지수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을 단순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순 물가 지수가 바로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밑줄 그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선정된 품목의 개별 가격 지수들의 합을 평균하는 방법으로 물가 수준의 변화를 파악했다.
자, 그러면 선정된 것들의 다양한 어떤 물품이라든지 서비스들의 모든 합을 구해요. 자, 그래서 평균을 나눈다 이겁니다. 단순 물가지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 물가지수로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야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매일 만날 수 있는 것은 밥이나 밀가루나 물 같은 거라 볼 수 있어. 자, 이런 물품들이 2% 오르는 것과 자, 우리가 흔하게 만나지 않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와닿지 않겠지만 브레이크 패드의 값이라든지 쇼바의 값이라든지 그렇죠.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별로 이 체감할 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물품들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라고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다가 또 중요한 개념 단순 물가 지수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뜻 들어봐도 단순 물가 지수를 구한다는 거 수치화로는 좋겠지만은 그게 와닿지는 않을 거란 느낌이 듭니다. 자, 계속할게요. 그러나 모든 품목이 전체 물가에 동일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단순 물가 지수로는 그렇죠. 자, 어떤 한계를 느낄 수가 있더라.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 줄거겠습니다. 현실적인 물가 상승률을 드러내야 되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자, 우리 방금 본 지문에서는 무엇이 나왔어? 단순 물가 지수의 한계가 나왔습니다. 계속 따라서 해당 물품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따라서 자, 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중요도에 따라서 가격 지수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체감 물가에 근접한 결과를 측정하고자 한답니다. 이때 품목별 가중치를 자, 정의입니다. 색칠할게요. 품목별 가중치를 가격 지수에 곱한 이후에 합해서 얻어지는 값을 가중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느끼기에 어때요? 자, 일단 물가 지수란 단어가 나왔다. 그 다음에 가격 지수가 나왔다. 자, 그거 무엇 이야기하려고 이때까지 설명한 것 같아? 바로 이런 물가 지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 물가 지수의 종류라는 게 바로 두 가지야. 단순 물가 지수와 그리고 가중 물가 지수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개념을 설명해주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얘기하는 거 이끌어낸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2번 문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단으로 넘어가 봅시다.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가중 물가 지수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많이 와닿는 것들 혹은 거래가 많이 되는 것들이 더 많이 반영되도록 물가 지수에 많이 반영되도록 계산한 법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예요. 이러한 물가 지수는 어떤 용도로 쓰일까요? 먼저 물가 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화폐의 구매력 측정의 수단이 된다. 자, 이것에 여러분들은 뭐를 적어야 되겠어? 1번 적어야 됩니다. 물가 지수의 용도 1번입니다. 용도 1번. 많은 시장에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자, 지금 요즘 여러분들 느끼기에 물가가 어때요?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까? 경기는 요즘 좀 사태가 별로 안 좋아서 침체되어 있는 편에 속하지만은 그래도 물가는 내린 것 같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은 물가가 오르기 전보다 감소하게 되므로 예, 맞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물가가 올랐을 때는 예전에는 1,000원으로 여러 가지 살 수 있었지만 이제 1,000원으로 이 화폐의 구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폐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자, 다음으로 물가지수는 경기 판단의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두 번째 물가지수의 용도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계속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호황일 때 수요 증가에 의해서 상승하고 경기가 불황일 때 수요 감소로 하락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우리 알고 있는 기본적 상식이에요. 알고 있죠? 자, 우리 알고 있는 상식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물가가 상승했을 때는 우리는 호황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불황기라고 합니다. 자, 물론 물가는 높은 데 비해서 불황이 있는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불확적,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이렇기보다는 되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우리 상식, 경제에서는 상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물가지수는 자 우리 다음 문단이에요. 문단 번호 매겨주고 들어가겠습니다. 4번 문단. 또한 물가지수는 명목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한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물가지수의 용도라기보다는 그래도 물가지수의 역할이니까 색칠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목 가치를 겉으로 드러난 가치입니다. 실질 가치는 진짜 이 어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용도라고 하기보다는 역할, 용도라고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용도 3번으로 적어볼게요.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다룰 때 종종 현재의 금액을 과거 어느 시점, T년도, 아까 선생님은 물가지수 설명할 때 2019년을 기준으로 2020년에 110% 상승 얘기했었죠. 자, 그것처럼 어느 과거의 시점의 금액으로 환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지금 핸드폰 가격이 100만 원이야. 그런데 이거 2019년도에는 얼마였을까를 구할 때 자, 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물가지수라는 게 이용이 된답니다. 자, 쉽게 말해서 겉으로 있는 가치를 진짜 가치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거. 현재 금액을 두 기간 사이의 물가지수의 비율로 나누어서 자 아까 물가지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고 내리는 거라고 그랬어.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올랐다면은 아마 그 금액은 작년의 값으로 바꾸게 된다면은요 100만 원이 아니고 조금 내려가는 가격으로 됐을 거예요. 그죠? 자, 이 핸드폰이 지금은 물가가 10%가 올라서 100만 원이지만 그것이 어떻게 됐을까? 작년이었다면은 100만 원이 아니야. 10%가 오른 금액이 100만 원이거든요. 비율로 나누어서 과거 금액의 시점으로 환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물건의 가치를 실질 가치로 바꾸니까 우리는 이 가격이 지금에서는 이렇지만은 옛날에는 요랬다라는 것도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누는 방법입니다. 자, T년도 금액이라고 되어 있어. 그죠? T년도 금액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금액, 그때의 가치. 자는 현재 금액 나누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쉽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적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T년도 금액이 바로 여기서는 실질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가치는요. 명목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나눠서 환산을 한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5번입니다. 이처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 통계 자료를 물가지수 등락률로 나눔으로써 가격 변동 효과를 제거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실질 가치를 구할 수가 있는데 원래의 통계치인 현재 금액은 명목 가치에 해당하고요. 환산해서 얻어지는 통계치인 T년도 금액은 실질 가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때요? 이 핸드폰의 지금의 가치보다 작년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볼 수 있으니까 야, 이 핸드폰 작년의 가격은 이랬는데 지금으로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번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우리 레이저펜으로 한번 막 이용 목적에 따라 자 미리 스님이 한번 색칠을 해봤습니다. 자 이용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랍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무엇으로 나눌 수 있다? 물가지수는 이용 목적에 따라서 쫙쫙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로 나눌 수가 있대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로 구한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를 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네, 가격 변동을 알아보고 싶어서요. 자, 그래서 구입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변동. 자,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자, 여러분들 이런 지문이 어떤 유형의 지문이에요? 네, 이렇게 나누어져서 얘는 이렇고 이렇게 하위 분류로 분류를 하는 그런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봐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계속 할게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생산을 위해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이라고 그랬어. 자 다시 우리가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나눌 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때문입니까? 구입하는 상품이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뭐 때문입니까? 거래하는 상품의 가격 변동을 알고 싶어서요.
이때 어떤 품목의 가격 변동이 중요한가는 생산자와 소비자 입장에서 완전 다를 수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요금의 인상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물가 상승의 현실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본인에게는 가중치가 높잖아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생산원가의 직접적 인상 요인으로는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해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건 아니거든. 그러나 철판 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들보다는 생산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있잖아, 뭐 올리브유라든지 아니면 뭐 식용유 같은 경우에는요, 콩기름이나 자, 우리에게는 물론 요리를 하기 때문에 와닿겠지만 치킨 업체는 더 크게 와닿을걸요. 자, 이것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들은 물가지수를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따라서 생산자 입장에서 자,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생산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와 소비자 입장에서 유용한 물가지수는 다르게 작성된다. 자, 우리 바로 연달아서 이 문제 40번으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방금 나온 부분이었어요. 자, 그런데 1번 같은 거는 말이 될 수가 없어. 소비자와 생산자가 물가 지수를 이용하는 목적이 동일하다고 그랬어? 아까 우리가 첫 번째 6문단에서 6문단 앞부분에서 그렇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죠? 다시 지우고 다시 적을게요. 앞부분에서 자,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용하는 게 달라. 뭐 때문에? 목적이 다르니까.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 그죠? 자, 그리고 2번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 따라서 실질 가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이 다르다. 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지 같은지 몰라요. 아마 같을 거예요. 같이 나오는 그 도출된 계산을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쓴다는 것뿐이죠. 자, 계속 3번 소비자와 생산자로 대상을 분류하면 보다 쉽게 물가지수를 왜 측정을 해요? 물가지수가 나온 걸 소비자와 생산자가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분류하면 쉽게 물가지수를 측정할 수 있다.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다. 전혀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4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거든요. 소비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과 생산자 물가지수의 조사 대상 품목군은 당연히 일치하지 않는다. 정답이었습니다. 자, 아까 왜 자기들에게 본인들에게 와닿는 게 다르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고 했다. 뭐냐면은 이 소비자나 생산자들에게 어떤 거 영향이 다르니까 끼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다르다라고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40번 문제는 너무나 쉽게 풀었습니다. 자, 우리 그럼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단입니다. 두 물가지수가 같은 품목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품목에 부여하는 가중치는 서로 다르답니다. 오, 그래? 가중치가 다르다고요? 예를 들어서 경유는 기업에서 연료로 쓰이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자, 우리 아까 가중치 들어가는 거 뭐였었어요? 네, 가중 물가지수 기억나십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보다 훨씬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채소는 가게에서 소비하는 비중이 커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산출할 때 부여하는 가중치가 생산자 물가지수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자, 우리 지금 가중치를 자꾸 이야기한다는 거, 그죠? 자, 우리 이거 아마 여기서 분명히 가중 물가지수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이는 됐습니까? 계속 볼게요. 자, 이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큰 품목일수록 가중치가 크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품목별 가중치는 도시가계 소비 지출의 기준이기 때문에 소비 지출액이 큰 물품의 가중치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이게 당연해요. 자, 우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느끼기에 되게 중요한 물건으로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는 당연히 다르게 매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분할 때는 물가지수를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처럼 조사하는 품목이 다르고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두 지수에서 적용되는 가중치가 다르게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서로 다른 방향의 변동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가지수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변동 수준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소비자와 생산자 입장에 따라서 실질 가치는 같아요. 그거는 다를 게 없어. 우리 40번에 2번 있잖아. 이거 틀렸었잖아. 그렇지만은 물가지수, 가중치가 들어간 거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 문단이에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서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생산자가 먼저라고요? 자, 요거 우리 한번 중요한 지문이니까 밑줄 한번 꺼놓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앞서서 먼저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가격 조사 단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 물건이 판매되기 이전에 공장도 가격부터 조사가 될 거야. 그쵸? 자, 그럼 예문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 판매 단계의 공장도 가격을 조사해서 작성되는 반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구입 단계의 소매 가격을 조사해서 작성이 되겠죠. 그러면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먼저 가격 조사 단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네요. 원재료, 중간재 등을 포괄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서는 시장 변화의 영향이 곧바로 파급이 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는 몇 차례 가공 단계를 거쳐 소비재로 만들어진 후에야 그 영향이 도달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앞서서 변동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 수 있어? 뭐 때문에 물가지수가 왜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가공 단계를 거치니까. 생산자 물가, 앞서서 먼저 변동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생산자 물가지수입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생산자 물가지수, 생산 물가지수가 먼저 앞서서 변동을 합니다. 자, 뭐보다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가격조사 단계의 차이 때문입니다. 가격조사 단계의 차이. 계속 할게요. 즉,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은 시차를 두고서, 그렇죠. 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서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해하기도 하더라. 왜?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잖아. 그럼 그 이후에 몇 번 단계를 거치고 난 이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오르는 걸 보면 소비자 물가지수도 오를 거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검사님이 약간 문제풀이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 4번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다 있는데 4번에 물가지수의 개념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라고 있어. 자, 여러분 물가지수의 변동은 있지만 개념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해서 X를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윗글을 읽고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가 않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거 다 푸셨죠? 그죠? 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수요에 큰 변화를 미치는구나. 자, 이렇게 말했어. 자, 여러분들 이거 한 번만 더 5초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가지수가 시장의 수요의 변화에, 자, 물가지수가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지문이 있었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자, 뭐였겠죠? 그죠? 틀렸죠? 거꾸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시장의 수요 변화에 따라서 물가 지수가 변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물가지수가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보다는, 자, 지수라는 게 뭐야? 물가지수. 다시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물가지수라는 거 어디 있었어? 네, 앞부분에 있었어요. 됐죠? 자,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올랐다 내렸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3번 문제도 한번 봐볼래? 자, 이 물가지수는 화폐 구매력을 측정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렇죠? 자, 그 말은 거꾸로 39번에 물가지수라는 것은 시장의 수요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이미 변하고 난 다음에 변화가 바로 물가지수야.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장 수요의 변화에 의해서 물가지수는 차라리 영향을 받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40번 우리 아까 해결했네요. 자, 그러면 4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로 설명을 한번 해보래요. 아래의 표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준 대비 시점에 품목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자료였습니다. 자, 가격지수 나왔습니다. 변화.
자, 우리 기준 시점에 비해서 아마 104니까 4% 올랐다. 자, 10포인트 올랐다는 뜻입니다. 가중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 물가지수를 구한다면, 자, 우리 단순 물가지수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 그치? 자, 단순 물가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네, 다 더해서 나누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순 물가지수 값은 나옵니다. 자, 어떻게 나와요? 자, 여러분들 요거 집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구해본다면 단순 물가지수는 108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야 된대. 자, 가중치가 나와 있다. 가중치를 곱해서 구한 값, 또 나누는 값. 그게 뭐예요? 네, 가중 물가 지수였습니다. 가중 물가 지수는 얼마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다 집에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106.4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답은 4번이에요. 단순 물가 지수를 사용했을 때보다 108입니다. 가중 물가 지수를 사용할 때 106.4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 맞습니까? 맞아요? 8%가 있고 6.4%가 있어. 자, 그러면 가중 물가 지수가 아니죠. 자, 뭐가 더 높아요? 당연히 단순 물가 지수가 더 높습니다. 끝. 자, 42번입니다.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를 해볼게. 다음 소식입니다. 올여름 자연재해로 인해서 농작물의 작황이 나빠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한 원유도 원자재 가격으로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아마 올랐을 것 같아. 그치? 자, 우리 정답은 5번이거든요. 농산물의 생산자 판매 단계의 가격은 소비자 구입 단계의 가격보다 낮음으로, 자, 가격 나왔어. 가격보다 낮음으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물가지수가 뭐야? 물가지수가 가격이야? 아닌데 물가지수는 아까 되겠다. 자, 우리 다같이 소리쳐. 변동. 자, 변동이 99에서 낮았어. 99에서 낮았는데 한 109로 되면은 10이나 올랐어. 그지? 근데 105였지만은 106으로 올랐어. 1밖에 되지 않았어. 그래서 가격보다 낮다고 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물가지수가 낮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19년도 6월달 고등학교 2학년 합평. 자, 오늘 시간이 조금 괜찮아서 뒤에 문제풀이까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경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어려운 비문학 연암국어 함께합니다. 자, 연암국어 홍보 한번 하고 마칠게요. 연암국어 짱이다. 감사합니다,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공.